예,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과 함께 저희가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사안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리고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워낙 이슈가 굵직한 게 많아서 한번 폭풍이 지나간 느낌인데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번 주 한 후반 말에 예정돼 있는 오펙 정기총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국제 유가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은 화폐를 이제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하고 전 세계 경제, 금융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요 중앙은행들, 특히 연방준비제도,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이런 이제 핵심 중앙은행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원유 시장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오펙, 내지는 사우디, 러시아 이런 그 산유국들이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정기 총회를 갖습니다. 이번 총회는 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그 지난해 1월부터 그 산유국들이 일평균 180만 배럴 감산을 해왔는데 이거를 일부 되돌리는 증산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가 물론 트위터긴 합니다만은 국제유가가 너무 높다. 이거 되게 안 좋은 현상이다라고 막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번이나 했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오펙도 정말 반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그 오펙 내부에서 그 산유국들 사이에서 증산을 해야겠다라고 그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은 트럼프의 트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특히 이 산유국들이 어쨌든 미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원래 사우디는 그 트럼프의 이제 그 비난 이전까지만 해도 한 $80 정도 내지는 심지어는 한 $100까지 유가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것도 간간히 나오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뉴스들 때문에 유가 이제 오름폭이 더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80가 브렌트 기준으로 그 상단으로 이제 그 설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증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원유 가격과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맞고 있는 거죠. 유가가 너무 낮으면은 그 미국도 그 대단한 이제 원유 산업을 갖고 있고 세계 3대 산유국입니다. 지금 일평균 산유량이 1,000만 배를 넘어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원유 생산 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유가가 제법 올라와야지 유리한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미국 셰일 오일 기술이 굉장히 그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를 걸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유가가 너무 높으면은 어쨌든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곧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유가가 계속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 이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한다. 미국은 그 자동차의 나라고 차를 타지 않고는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또 워낙 장거리 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유 소비도 많고. 그런데 휘발유 가격이 $3, 갤런당 $3를 넘어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히 올해 11월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너무 올라서도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이제 오펙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항상 정기총회에서 그렇듯이 좀 우리는 억울해 아니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라는 생각하는 산유국들은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증산 쪽으로 간다면 증산을 못하는 혹은 조금은 하든지 아니면 유지를 하더라도 결국 수출을 못하는 특히 이란 같은 나라들은 이거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석유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데 특히 최근에는 더욱 정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2번에 걸쳐서 오펙을 비난한 배경에는 물론 휘발유 가격이 $3 이제 위로 올라갈 위험이 있는 뭐 그런 국내적 사정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휘발유 가격이 왜 $3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됐느냐 이걸 또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즉 유가가 작년 이맘때 바닥 대비 지금 거의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작동했는데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입니다. 네. 또 하나가 그 베네수엘라의 원유 감산이죠. 일부러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원유를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 배경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는 거죠. 즉 미국이 지금 현재 핵심 산유국 두 곳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는 풀어줬다 이번에 이제 혼자 새로 제재를 가할 계획인데 이 제재를 가한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 석유 산업을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예. 경쟁자를 묶어 놓는 것이죠. 근데 또 너무 이제 그 유가가 많이 오르면 제재를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곳에서 이제 좀 증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유국들 오펙이나 러시아에게 증산을 해달라고 간접적으로 계속 그 로비를 해왔고 그게 예. 이번에 논의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사우디의 증산 결정이라는 것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산유국들의 증산 결정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용이해지도록 수월해지도록 하는 거죠. 도와주는 그런 예.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지만은 원래 오펙 창설에 참여했던 창립 그 회원국입니다. 예. 사우디가 지금 맹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같은 이제 오펙 테두리 안에서 네. 경쟁도 하고 했지만은 석유 정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서로 협조적으로 이때까지 왔는데 결국 이 사이에서 서로 이 균열이 되는 모습이 이 물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이라크 이 세 나라 자기들까지 세 나라가 비토를 할 것이다.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 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산유국들의 경제 논리 그리고 정치 논리와 관련해서 이번 주 말에 정기총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런 결정들 그리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란이 빠지면서 요즘에 사우디와 또 러시아 간의 밀접 관계도 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도 모두 한번 정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무역 전쟁 있지 않습니까? 네.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외신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장 걱정은 당연히 안 하고 네.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한다면 중국이 그래도 잘 버티지 않겠냐, 미국 기업들이 더 피해를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무역 전쟁 안에 대해서 편집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사실은 미국과 한국의 무역 전쟁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시장이고 예. 또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간접적으로 가는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500억 달러라는 게 큰 규모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작은 규모입니다. 일단은 그 신용만 내면서 그 시작을 한 상태인데 물론 뭐 다들 이제 관측하기로는 그 더 좋은 그 협상에서 더 좋은 입지를 갖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전술적인 행위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또 얼마나 길어질지 어디로 네. 불똥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원유 시장 같은 경우도 불똥이 튀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지난 주말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양한 품목에 있어서 전 세계 교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세계 교역이라는 게 어떤 완성품을 갖다가 특정 나라에 이렇게 팔고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중간재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최종재 이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른바 이제 가치 사슬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어떻게 이제 증폭될지 어디로 튈지 이것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예. 굉장히 많은 산업에 걸쳐서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라든가 어떤 그 장기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거래 활동에 위축되는 뭐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원유 산업에 또 타격이 있고 예. 곡물 산업 특히 대두 같은 경우도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핵심 지지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 손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시간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예.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원자재 중간재를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잘못 건드렸다. 그리고 어떤 관세 부과 품목도 선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글쎄요, 좀 어디가 승자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서 새우등 터지는 일밖에 없을 텐데 우리 시장 영향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그 무역 전쟁이 실제로 그야말로 전쟁의 형태로 벌어진다면 아니면 지금과 같은 갈등이 굉장히 장기화된다면 누가 승자일까? 경제가 안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만 승자겠죠. 아하.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미국이 이기겠습니까? 네. 중국이 이기겠습니까? 사실- 싸워서는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양자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이거를 실제적인 위험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까? 이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할 때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그 무역 전쟁의 기본 전망 자체는 결국 서로 굉장히 이제 전술적으로 그 목소리를 높이다가 예. 결국은 타협할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 전망이긴 하지만은 예. 그 전망을 틀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제법 있다는 것이죠. 네. 불확실성이 이제 그 주변에 감싸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외국인의 수급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또 G2 간의 무역 전쟁이 언제 다시 수그러들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희가 좀 침착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제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